오늘은 교통사고에서 늑골골절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평상시 안 하던 뭐 합의금 얘기도 하고 그럴 건데, 한의사는 늑골골절을 다루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골절 자체를 치료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골절의 후유증을 주로 치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특히 그 교통사고에 대한 영상을 다룰 때 골절 이상의 상해등급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오늘은 할 일이 생겼어요. 골절 환자를 볼 때는 보통 골절 급성기의 치료를 잘 하진 않죠. 해당 부위에 침을 넣던가 뭐 부항을 한다던가 한약 처방을 한다던가 산골가루를 갈아들인 산골가루는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건 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골절 후유증, 그러니까 골절된 다음에 그 이후에 치료를 할 때 그때 여러 가지가 집중되게 되고, 골절 초기에는 양방병원 가야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뼈가 부러졌는지 금 갔는지 확인하고, 실금 같은 거는 엑스레이로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새거 CT 같은 걸 가지고서 좀 촬영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찾는 거니까 좀 그렇게 진단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치료도 뭐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써야 될 테고, 한의사 가는 건 그 다음에. 물론 저희 한의원에는 언제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환자가 있어요. 골절 자체는 이미 양방병원에서 뭐 깁스를 하든지 뭐 해가지고서 일단은 붙은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뼈 붙으면 안 아픈가? 아파요 계속. 여기 봐야 되나? 뼈가 붙어도 아파요. 뼈가 부러져 본 분들은 알겠지만 뼈가 다 붙었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큰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 걸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거지. 언제나 그러니까 저희 한의원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오신 분이 13,048번 환자분. 이분도 늑골이에요.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이 굉장히 잘 와요. 아이, 골프 치다가도 골절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교통사고 나면 골절 당하는 경우가 한두 개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골절은. 골절 환자는 치료가 기본이 반년이에요. 물론 자기가 어디 가지고 막 부딪혀가지고서 뼈에 금 간 걸 확인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뭐 6개월, 반년 이렇게 1년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은 별로 없죠. 왜냐면은 그냥 뼈가 부러졌다 하니까 붙었으면 됐지 이제. 붙었으면은 아직도 아프지만 아픈 거 그냥 계속 치료하려면은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난 좀 덧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좀 얌전하게 쓰면서 살다가 좀 또 다시 조금 덧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침 맞으러 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다쳤을 때 그런 거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부러졌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치료비 아깝잖아. 근데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있잖아요. 가해자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내 돈 내고도 치료를 받고 뭐 내가 참고 뭐하러 그래. 그러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금이 갔으면은 금 간 거에 대해서 그 붙었다고 할지라도 붙으면 끝 이랬으니까 뭐 책임 끝 이게 아니라, 붙어도 아프니까 치료는 계속 해줘야지. 그러니까 골절 환자는 기본이 1년이에요. 물론 그 1년치의 치료비를 미리 주고서 합의를 빨리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1년 정도는 좀 치료비를 생각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친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있다면은 그 가해자한테 끝까지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가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자동차 보험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으면은 그 가해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어거지로 강제로라도 반드시 그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야, 근데 너는 뭐 그래도 그렇게 골절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아니잖아. 한의사니까. 한의사는 골절 후유증을 보는 거라며. 그렇지. 근데 왜 갑자기 오늘 골절 얘기를 하려고 하냐? 지난번 영상에 좀 재미있는 댓글 같은 거 달리는 재미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좀 이런 문의글이 달렸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지? 갈비뼈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고 답변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갈비뼈에 실금 나고 이런 거, 갈비뼈에 실금 난 거, 그래서 뭐 수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그냥 얌전히 놔두면 붙는 거, 그런 거면은 상해 등급이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염자는 12등급, 그러니까 약간 뭐 손가락 같은데 금 간 거는 11등급,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갈비뼈라면 몸통이니까 그러면 9등급. 맞아요, 9등급. 어차피 뭐 상해 등급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어쨌건 실금은 2개까지는 9등급 상해일 거예요. 여긴 뭐
자료 이렇게 나중에 띄워놓고. 근데 저는 손목에 금 가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손목에 금이 가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경험이 있는데, 아픈데 뭐 죽을 듯이 아프진 않아요. 그냥 시큰거리고서 힘을 잘 못 주고 이러는 거지.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한창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 금간 상태로 반깁스한 거를 떼고서, 그리고서 체육 시험도 봤던 것 같아. 그때 평행봉 L자 굳히기를 했는데, 했어. 그것도 그냥 한 팔로 더 힘 주면은 살짝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받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것 뿐이지. 시큰시큰거리면서. 그러면서 좀 오래 가지. 몇 개월씩 가요. 한 학기 정도는 계속 아프니까. 그냥 계속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시큰, 그래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주겠어. 운동도 하긴 조금 그래. 이런 것들. 그게 일반적인 골절인데, 갈비뼈는 뭔지 알죠? 갈비뼈 사진, 갈비뼈. 그래서 갈비뼈는 딱 보기에도 무슨 울타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갈비뼈, 또 이게 갈비뼈라고 했을 때, 갈비뼈 두 개가 있어요. 갈비뼈 두 개 있으면은 그 사이에 공간에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그 근육을 늑간살이라고 하죠. 이제 뭐 두근에 5만 원 정도가 해가지고 되게 싸게 파는 거, 그거. 아, 물론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 영상을 본 건 아니겠죠. 늑골 골절을 당했다. 그런데 이게 부상 등급이 얼마냐? 부상 등급을 궁금해 하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 뻔하죠. 합의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합의금. 부상 등급이 아무래도 높겠지? 부상 등급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합의금도 많겠지?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서 물어보신 거겠죠? 아니, 저는 한의사라서 그 합의금, 부상 등급 높은 거는 잘 모른다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알겠더라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우연히 제가 아까 재밌는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나오기 2시간 전에, 그 2시간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전혀 다른 이유로, 아니, 완전히 정반대의 목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가만히 읽어보죠. 유튜버님, 상대방 차 안에 할머니가 타고 계셨는데 심한 사고가 아니고 그냥 살짝 충돌한 정도인데 할머니 병원비가 600이 나오고 합의금 700이 나갔대요. 상대방 할머니가 갈비뼈 골절이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거를 보면은 늑골골절 최하등급일 때 7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럼 답이 됐죠? 끝? 근데 이 질문을 한 분의 그 의도는 알겠죠, 뭔지. 이게 교통사고 별로 크게 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너무 많은 치료비가 나오고 합의금을 무려 700만 원이나 가져간 게 속이 아픈가 봐, 좀.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거냐, 뭐 아마도 그 할머니가 아마도 그 할머니가 너무 어거지로 한 뭐 무슨 나이론이 자해 골근갈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냐,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너무 뭔가 좀 심하게 한 것이냐, 뭐 하여튼 뭔가 억울한 거를 뭐 이렇게 좀 알아봐 달라는 거겠지, 아마도. 그냥 툭 부딪혔을 뿐인데 그 할매가 뭐 갈비뼈에 금이 가가지고서 뭐 입원을 하고 들어 넣어가지고서 뭐 입원했는지 안 했는지 안 써있지만, 어쨌건 뭐 들어 넣고 뭐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치료비가 무려 600만 원이나 나오고, 할머니들 보통 치료비 뭐 2,000원, 3,000원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그냥 짜증나고, 그리고 심지어 합의금이 700만 원이면 그 할머니 연금 1년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가져가는 게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이제. 이게 왜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냥 짜증나는 거고. 어쨌건 700!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간 피해자 때문에 무려 자기 보험사에서 치료비 600만 원과 합의금 700만 원이나 썼다는 게 너무 짜증나가지고서 지금 저한테 물어본 거니까. 물론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다 스팸처럼 보냈을 거예요, 아마. 어쨌건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됐죠. 늑골 골절은 합의금이 700.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합의를 하면 되겠네요. 뭐 나 아는 사람은 700만 원 정도 받았다는데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내용이 끝났죠. 늑골 골절의 상해 등급은 9등급이고, 최근에 어떤 할머니가 골절 때문에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받았대더라. 그럼 끝. 오늘 내용은 끝. 근데 가해자분의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여기다 사진. 이게 늑간살이에요. 고기는 늑간살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 몸에서는 늑간근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갈비뼈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갈비뼈와 갈비뼈의 사이에 고무막처럼 붙어 있단 말이야. 여기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폐 용적이 이게 늘어나면은 쭉 늘어나서 커지고 그 다음에 쪼그라들면은 쭉 몸통이 작아지고 이러면서 허파를 크게 작게 하면서 호흡을 해주게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그게 이제 그 갈비 사이에 있는 근육이란 말이야. 그게 늑간근인데 근데 그 갈비뼈 중에 하나 또는 뭐 여러 개가 금이 갔다 쳐요. 금이 갔어. 금이 가면은 근육이 여기 붙어 있거든. 그러면은 근육이 붙어 있으면은 이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프겠지. 손목이 금이 갔는데 그걸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계속 아프겠지. 근데 사람이 숨을 안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계속 자극을 하는 거야. 짜증나게. 그게 별로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심호흡할 때만 아플 테고, 근데 그게 심한 분들은 심호흡을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뭔가 뜨끔 이러면서 짜증나겠지 아마도. 근데 사람이 심호흡을 안 하고만 살 수 있나? 조금 많이 걷다 보면 좀 호흡도 가빠질 수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호흡이 좀만 가빠지면은 좀 힘들 수 있죠. 그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 골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오래 가기도 하고 이미 붙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파. 그게 가능해요. 거기다 만약에 할머니라면 할머니들은 일단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골밀도가 낮아요. 그리고 골밀도가 그렇게 낮지 않다고 할지라도 한 번 금이 가면은 재생부터 잘 안 돼. 재생이 늦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야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숨 쉴 때마다 뭔가 좀 뜨끔뜨끔 이러면서 뭐 제 표현은 뜨끔뜨끔이지만 많이 아플 수도 있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할 건데 얼마나 갈지 잘 몰라요. 그게 뭐 1년 한다면 1년 갈 수도 있는 거지. 할머니가 잘 안 붙으면 할머니가 나이 들어가지고서 재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를 빨리 붙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들이 한의원에 있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어쨌건 사람의 기본 재생 그 속도에 기반해가지고서 그거를 증폭시키는 것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뿅 하고 붙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톡 부딪힌 다음에 그 할머니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숨 쉬는 거를 힘들게 만든 거야 그 가해자분은.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대고서 뭐 겨우 톡 부딪혔을 뿐인데 뭐 이게 뭐 600만 원이고 700만 원이고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가능한 일이요?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을 좀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저도 우리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뭐 아니, 사람을 친 게 아니라 뭐 주차돼 있는 차를 뭐 긁고 지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3번 연속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할증이 되더라고. 할증이 되니까 기분 나쁘지.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 보험이 가입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생돈을 내지 않고 보험사가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험 가입한 거잖아? 아니요? 전에 무슨 한문철 변호사님이 무슨 영상을 옛날 거를 한 적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양반은 뭐 그냥 접촉사고 툭 부딪혔는데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봤다고 하더만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긴 해요. 아, 물론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병이 있었을 거예요. 뭐 혈전 같은 게 좀 위험한 상태가 있었던가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위험한 자세를 하고 있었던가 뭐 뭔가 있었겠지. 극히 드문 케이스죠 그 경우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한 게 보험 아니요? 할머니들은 골밀도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툭 부딪히면은 금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한의원에다가 뭐 추나해법을 해주쇼 라고 오는 할머니들 거의 99%는 그냥 돌려보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제 못한다고.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조금 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못해.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내 체중을 버텨내지 못해가지고 할머니 뼈에 살짝 금 가면은 아 골치 아프지.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사고 나면 뭐 할머니들 뼈 금 갈 수 있지 당연히. 근데 어쨌건 그 가해자분이 정말로 궁금한 거는 이게 톡 부딪혀가지고 할머니 금 간 게 뭔가 수상하다 이거지. 심지어는 치료비가 어떻게 600만 원이 나오냐 그리고 왜 이렇게 합의금이 높냐 700이나 되고 이거잖아요. 그게 궁금한 거죠.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한 3주만 입원했다고 치고 할머니들 입원을 안 할 이유도 없잖아. 혹시라도 그 할머니가 뭐 엄마 아빠를 잃은 아이들 손주들을 뭐 보살펴주고 그런 할머니인데 그래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데 걷다 대고서 뭐 합의금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할머니들은 별로 이제 직업 같은 게 없기가 쉽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략 할머니들은 아마도 입원했을 것 같아. 그리고 골절 정도라면은 일반적으로 3주 정도는 입원을 시켜줘. 웬만하면은.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냥 휴업손실비라든지, 뭐 할머니들도 휴업손실비가 나와요. 할머니라든지 휴업손실비라든지 뭐 부상의자로 뭐 그까짓 거 25만 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어쨌건 대충 해서 그거 한 250 정도 250 안 되지. 225? 그냥 대충 계산한 쉽게 200 정도 넣는다 시작. 그러니까 할머니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사 약관으로 계산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200 정도는 주고 시작하는 거야, 무조건. 거기다 할머니가 만약에 퇴원한 다음에 통원 치료를 하셨으면은 한 번당 8,000원씩 더 더해질 테고, 뭐 그거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할머니가 그 앞으로 아까 얘기한 그 갈비뼈에 금 갔을 때 어떤다고 알려줬죠. 그러면은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합의를 시키려고 해. 근데 그 합의를 시키려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게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염자도 해양원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은 챙겨줘요. 그래가지고서 염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해양원 치료비 뭐저 해가지고서 대충 한 2주 있다가 입원해가지고서 퇴원하면은 250만 원 기본적으로 하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 합의금을. 근데 할머니들은 거기다가 지금 450 정도를 더 준 것 뿐이잖아. 그래서 700 줬다며. 노인 골절의 회복이 얼마나 걸릴 줄 어떻게 알고 어디다 대고서 700이 뭐 쩍네 막네 뭐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뭐 달라면 줘야지 뭐.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합의를 잘 못해요. 거의 대부분은 700 정도 넘어가는 돈이었으면은 일반적으로 입원해 있을 때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소년자성사들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쇼부 쳐가지고서 대신 받아주고 이러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700만 원 받아가지고서 그 중에 한 15에서 20%니까 뭐 20, 한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떼주고 그러고서 받았겠지. 그러니까 다 받은 것도 아닐 거예요. 물론 보험사 담당자가 악독한 놈이면은 그 할머니 뭐 힘든 거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할머니가 잘 모르니까 할머니가 좀 어수룩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뭐 200만 원이면 많이 쳐주는 거라니 뭐 지금 빨리 합의해야지 200만 원이라도 주는 거지 뭐 좀 치료받고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200만 원도 안 주겠거니 이런 놈들 많아요 진짜. 근데 그 할머니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셨나 보네. 만약에 질문한 가해자분이 혹시라도 음주운전이나 중과실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 형사비금을 포함해가지고서 대충 700이 그냥 퉁친 거다. 그럼 합의 되게 잘한 거지 그거는. 대박인데 그거는. 그러면 보험사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절해야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700만 원 받은 게 그렇게 고가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기는 보험료 할증 받는 게 전부 다잖아. 아니 사람 뼈에다 금이 가게 해놓은 다음에 그게 뭐 700이 아까워가지고서 이게 뭐 가능하냐 이런 걸 묻는 게 어딨어 도대체. 아니면 그 CT까지 굳이 찍어가지고서 그 갈비뼈에 실금 간 거를 찾아준 그 담당 의사가 약속한 건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보험 이런 거 들면 안 되고 뭐 보험 다 드시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배달 쪽 이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유상운송보험 꼭 드셔야 될 테고, 물론 저는 그 보험이랑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야지 않으면 지금 1,300만 원 날라갔는데 이걸 못했으면은 그 가해자분은 그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형사합의를 해야 돼. 그리고 치료비 600, 치료비가 600이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냐. 그 일단 할머니가 만약에 통원 치료만 했다 쳐, 입원도 안 했다 치고 그냥 통원 치료만 하고 만약에 재한연에 왔다고 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은 안 하니까, 일요일은 쉬니까, 그러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죠. 한 일주일에 6번밖에 안 되잖아. 그래도 한 달에 따지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서 제가 치료를 작정하고 했으면은 뭐 220 정도? 한 달이면 200씩 나와요. 통원 치료만 해가지고서 그렇게 나오게 할 수 있어. 아니 물론 무조건 그렇게 나오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환자분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빼면은 적게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나 아프니까 치료를 다 해주쇼라고 하면은 치료 다 해줄 거 아니야. 내가 그걸 뭐 아끼면서 하겠어? 다 해주겠지. 그러면은 일단 할머니가 오면은, 그럼 일단 할머니가 시간도 많고 해가지고서 계속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나오시라고 하면은 220 정도 나올 것 같아. 대충 그냥 러프하게 계산하는 거긴 하지만. 코 막혀. 근데 한의사는 그 엑스레이 같은 거 못 찍어요.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싹 봐가지고서 이상하다 싶으면은 갈비뼈 옆구리가 아프고, 그 환자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뭐 옆구리가 결리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으라고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럼 뭐 저희는 찍을 수 없으니까 어디 보내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을 텐데 일반적으로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CT도 많이 찍어요. CT 찍으면은 40인가 50인가 그러잖아. 물론 건강보험이 되면은 10만원 15만원 내고서 찍겠지. 근데 이건 자동차 보험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건강보험이 아니니까 전액 전부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4, 50 나와요. 그럼 여기만 왔다가 치고 그러면은 뭐 여기 와가지고 선 220 나오고 CT 찍어가지고 한 50 나오고 거기 갔더니 뭐 지금 뭐 만약에 골절이면은 그것도 뭐 항생제 이런 것도 처방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 또 뭐 해줄 테지. 거기 뭐 양방치료는 다행히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 그래도 뭐 다 이것저것 하면은 뭐 300 금방이지. 치료비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애들이 괜히 뭐 죽어나가고 그런 게 아니야. 걔네들은 치료비가 아까워서 죽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그냥 동네에서 엑스레이 찍다가 CT 찍다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응급실 가가지고서 대학병원 응급실 가가지고 거기서 겁나 최신식 좋은 걸 가지고 찍었다. 뭐 이름 있던데. 그러면 뭐 기본 응급실 비용이 있으니까 응급실 갈 수 있거든요. 그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350 금방이지.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단순 금간게 아니라 좀 크다 그러면은 흉곽에다가 스플린트 종류 같은 걸 할 테지. 그러면은 고정시키려고 뭐 그것도 돈이 들 테고. 근데 찍어보니까 안 됐으니까 입원 좀 하세요라고 해줘서 입원도 했다 그러면 돈 더 들겠지. 근데 만약에 할머니는 뭐 연령도 높으시고 그리고 당뇨도 있으시고 해가지고서 그냥 일반 병원에서 골절을 케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합시다 해서 대학병원에 갔어. 그럼 600만 원 가지고 뭐 한 달은 좀 남을 때고 2달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아마 그냥 저렴한 데 다니셨나 본데 그냥 치료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언제였더라 국민학교 때인가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너무너무 당연해.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그냥 당연히 모든 치료비는 싼 건 줄 알아. 비싸요 치료비. 뭐 그러잖아. 그 뭐 미국 가면은 뭐 안과 의사가 뭐 치료 검사하고 그러면 한 10만 원 나온다고 막 100불씩 내고 이런다고 해서 뭐 한국은 좋은 것이 이러잖아. 한국 안과도 건강보험 제외하고 하면은 그럼 그렇게 나와요. 물론 시력 검사로 하러 가면은 안과에서 시력 검사 펴놓고서 시력 검사만 하진 않긴 해. 뭐 이것저것 하지. 어쨌건 요즘 이것도 뭐 해야 되는데. 요즘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있는데 그 합의를 하셨단 말이야. 일부러 합의를 최근에 하셨단 말이야. 좀 조기 합의를. 왜냐면은 치료비 그까짓 거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합의를 하셨는데 치료비 그까짓 거가 아니에요. 종종 얘기하는데 건강보험이 안 되면은 어디 병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서 나 감기 걸렸어 한마디 한 다음에 그 체온 재고 그러면은 한 15,000원인가 나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뭐 약 처방도 안 해주고 그냥 그렇소 라고 적기만 하면은 15,000원 나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치료비는 싼 게 아니에요. 근데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할머니 갈비뼈 금가게 하면은 600 금방 나와요. 그거 염자만 있어도 600이면은 뭐 몇 달 못 가. 근데 할머니 뼈 금갔다면서.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지. 만약에 지금 가해자분이 책임보험 같은 거 들었으면은 지금 1300에서 1300에서 저기 얼마냐 1300에서 한 200이라 치고 한 200만 300? 1300 중에서 1100만 원 정도는 다 자기 생돈으로 다 해야 될 텐데 그걸 현찰로 못하면은 그거는 형사처벌이에요. 다행이구나. 내가 그동안 착실하게 그 종합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낸 거 절대 아깝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어쨌건 오늘 전체 영상의 그 주제는 골절에서 얼마를 받느냐. 골절 늑골 골절이면은 과연 합의금이 얼마나 되느냐. 700이래요